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네, 일본이 23번째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에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JP뉴스 유재순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일본의 기타 사토대 오무라 사토시 명예교수인데요. 5일 네.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네요. 자,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본 열도가 온통 열광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제 발표된 이후 일본 언론은 시시각각으로 오무라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텔레비전 방송사는 긴급 특집 형식으로 오무라 교수의 연구 과정과 그 과정에 대해서 하루 종일 지금 현재 이 시각까지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생리의학상 수상자인데 그럼 이 오무라 교수 어떤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건가요? 네, 기생충에 의한 감염증과 말라리아에 대한 새로운 치료약인 이버백틴을 개발한 업적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이버백틴은 1974년 시즈오카 소재 한 골프장에서 채취한 토양으로부터 치료에 유익한 미생물을 발견해서 이를 토대로 연구를 거듭 결국에는 실명을 예방하는 특효약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이버백틴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열대지방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온코셀카병 치료에 절대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온코셀카병은 일명 가센맹인병으로 기생충에 의해 실명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무라 교수의 이 이버백틴 신약 개발로 1년에 3억 명의 환자들이 이 실명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이버백틴은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효과가 있어 이 풍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이 약이 필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오무라 교수를 가리켜서 아프리카의 구세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개발도상국 등 빈민국에는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사회봉사의 의미도 있네요. 미생물 연구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한 건데. 자, 이번 노벨상이 일본에서만 23번째인데요. 이 23번. 네네. 지금껏 어떤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해 왔나요? 네, 노벨 생리의학상으로서는 세 번째인데요. 23명 중 분야별 수상자 통계를 보면 물리학상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네. 화학상 7명, 그리고 생리의학상 3명, 문학상 2명, 그리고 평화상 1명 등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발표된 올해 화학상의 후지마 도쿄대 교수, 물리학상의 사또 도쿄대 교수, 문학상의 무라카미 하루키, 평화상의 일본 헌법 구조를 지키는 모임 규주가이 등이 후보에 올라 있어 일본인의 노벨 수상 가능성은 여전히 아직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 참 부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상이 2명, 또 평화상이 1명 있긴 합니다만 일본의 노벨상 수상이 주로 과학 분야에 집중돼 있네요. 네네. 예, 그 비결은 뭘까요? 네, 일본인의 특성인 장인 정신이 학자들에게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일본인들은 아주 사소한 미생물 하나라도 특이한 점을 발견하면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집요하게 파고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연구 분위기는 학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즉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같은 장인 정신의 의식구조가 골고루 퍼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오무라 교수도 80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갑에 샘플을 채취할 비닐팩을 넣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또한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것은 이 같은 학자들의 연구 노력을 토대로 인류 대학 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의 지방 대학의 지원이 많은 점도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결과물이 안 나와도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끔 지방의 많은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즉 미래의 비전을 보고 대학 당국이나 기업 후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묵묵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 매년 노벨상을 배출하는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 대표님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전에는 일본이 노벨상을 받았다 하면 주로 이 교토대나 아니면 도쿄대 졸업생들이 많았던 기억인데요. 그런데 네. 요즘 보니까 이 나고야대, 이 도호쿠대,
나가사키대, 고베대, 여러 지방대 출신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본의 과학 연구의 저변이 좀 넓어진 겁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연구 저변이 넓어진 것은 아니고요. 네. 이를테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대학 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방대학에서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가령 이번에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 오무라 교수도 일본 전국에서 3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는 지방의 야마나시 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1974년에 시조카현의 한 골프장에서 채취한 토양을 시작으로 실명을 치료하는 토끼학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대학별로 수상자들을 보면 지방 나고야, 도호쿠, 고베 대학뿐만 아니라 일본인조차 몇 번 들어보지 못한 대학이 많습니다. 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도쿄 대학으로 7명, 2위가 교토 대학 6명, 3위가 나고야 대학 3명이고요. 네. 그리고 오사카, 홋카이도, 도호쿠, 고베, 도쿠시마, 나가사키, 야마나시 대학 등이 각각 1명으로 지방대학 연구자들의 수가 3분의 2가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을 많이 탔다, 23명이 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포가 넓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에 그 잃어버린 20년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기초과학 분야는 계속 투자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연구 성과가 날 때까지. 기업에서 적극적인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소는 삭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야, 연구소는 지원을 삭감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일본의 인재들이 말이죠. 이공계를 아직 많이 선호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무라 교수도 공고 출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의학상을 이번에 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대학에서도 그 과학 계통에 그 지원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그 각 지방현에서도 연구자에 대한 유학이라든가 해외 유학이라든가 연결을 시키는 그런 거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도 노벨상 수상 발표가 계속 남아 있는데 물리학상 후보도 있고 또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소설가인데 또 이 문학상 후보로도 올라 있다고 하니까 일본에 또 경사가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의 JP 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